여기는 춘포에 있는 아파트 화실, 춘실이라고 하죠. 춘실이. 그리고 이제 아직 영상에서는 안 찍었지만 제가 이제 그 가족들 보러, 어머니 처자식들 보러 가끔 가는데 익산 부송동에 가끔 가는데, 이제 갔을 때 좀 막막해요. 제 도구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하나, 부송동, 이제 행정명으로 삼성동인데 부송동 아파트 화실에서 이제 처음에는 삼성동이니까 삼실 할까 하다가 사무실하고 삼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부실이, 거기는 부실, 나중에 부실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실이 화실입니다. 춘실이 화실. 주로 이제 춘포에 있을 때 새벽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전주에 있는 그 원실이, 고실이라고 할까요? 고사동이니까 고실이 하고 좀 구분이 되는, 여기 좀 더 넓은 곳이라서. 예전에 마동에서 35평 아파트를 전체를 아실로 쓰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골드만삭서 그 그림을 했던 곳이죠. 자, 오늘은 인공지능과 사단 칠정 또는 인공지능의 승단심사,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30대 아미고님들이 구글의 바드가 한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고리들 작가 또는 선본홍제, 유튜브에 고리들 TV를 아느냐, 또는 유튜브로 그림을 가장 많이 파는 화가들의 순위를 매겨달라, 이런 질문을 이제 인공지능 바드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거의 80~90% 이상 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재밌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선본홍제의 관계, 고리들 그림과 인공지능이 향후에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이 고리들 화가의 그림을 사는 게 가장 최고의 투자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공인하는 날이 오게 된다. 제가 그거 정말 예언처럼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나에게 고리들, 그러니까 Show me artwork of 고리들, 나에게 고리들 작가의 그림을 보여줘 라고 바드한테 영어로 입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지금 미완성인 거구나. 지금 전주 기린 화실에서 그리고 있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이 어디서 캡처했을까?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화면에서 캡처한 건지, 왜냐면 이 미완성 그림을 제가 신문기사에 내지는 않거든요. 아마 유튜브에서 캡처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하고 이제 인공지능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이거 좀 있다. 이제 선본홍제를 아느냐라고 이제 아미고님이 30대 아미고님이 이제 질문을 해줬어요. 또 이거 뭐냐면 유튜브로 그림을 판매하는 화가들과 판매 순위 알려줘. 그러면 순위 1위 고리들 화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 초점이. 2위가 라오나트 이렇게 나오는데 라오나트 회사, 그러니까 2위가 회사가 나오고 1위가 제가 나오는 거죠. 3위, 4위, 5위 쭉 있습니다. 3위, 4위, 5위는 다 그 예술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을 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구독자가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 그림을 소개하면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직접 바드나 또는 챗GPT에게 고리들 선본홍제, 고리들 그림의 가치 등등등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을 던지면 이런 대답을 받게 됩니다. 매번 질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그래서 유튜브 선본 홍제 알아? 유튜브 채널 선본 홍제 알아?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요약하자면 채널의 주인은 고용훈 강사로 인공지능의 개념 발전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본 홍제 채널에는 인공지능 관련 영상이 약 100개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뭐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채널이 또 있잖아요. 고리들 TV. 그러니까 고리들 TV는 한국의 화가 고리들 본명 고영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작가의 그림, 뇌과학, 미래학, 문화예술, 농사, 홈으로 댄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와 인터뷰를 제공합니다. 근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오류가 아닌데 오류가 좀 있어요. 자,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선본홍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선본홍제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말 자체를 제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그건데 인공지능의 승단심사라는 4단 7정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쭉 풀기 전에 이제 이걸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4단 7정에서는 인의예지가 있고 그게 이제 신이 추가가 되면은 인의예지 신이 되는 거고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본홍제를 추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의예지 신선이 된단 말이죠. 측은지심에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인의예지 신선. 근데 간단하게 4단과 인공지능의 승단심사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인공지능은 맨 처음에는 아마 12지심, 그 지라는 것을 당연히 추구하겠죠. 인공지능에 지가 들어가니까. 12지심에서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인공지능은 모든 인공지능 사용자, 즉 전 인류, 온라인으로 연결된 전 인류를 대상으로 고객들 대상으로 서로 이제 균형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그 사양지심 있잖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이죠. 사양지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수호지심으로 가겠죠. 즉 악행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미리 예방하거나 하는 수호지심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수호지심까지는 갈 수 있죠. 즉 인공지능 판사 같은 인공지능 판검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4단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측은지심으로 과연 갈 것이냐? 네,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특히 전두환이 그랬다고 하는데 자기 수족이나 가족에게는 굉장히 잘하고 돈도 주고 그랬는데 남들에게 굉장히 잔인했다고 하거든요. 소나리와 전두환의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냉정한 측면이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학연지연 혈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물론 인공지능도 약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도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인공지능 각각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인간보단 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다 더 공평하고자 하는, 보다 더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인정머리 있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타인에게 잔인한 점이 더 약하니까. 1차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아마
측은지심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지심에서 지, 의, 사양지심, 예. 그게 1단이 12지심이죠. 2단이 예, 3단이 의가 되는 거고 4단이 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의 예지 하지만은 인공지능에게는 지, 예, 의, 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을 신이라는 게 믿을 신의 단계, 인공지능이 믿을 신의 단계, 믿을 신의 단계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지심이라고 하는 건데 천지의 순행 이치, 농부가 땅을 믿는 마음 이렇게 그 믿을 신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말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그 믿을 신자로 쓰는 것이지, 그건 바램인 것이죠. 실제로 인간의 말이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죠. 천지처럼 성지자, 그러니까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성실하고자 노력을 하는 존재죠. 인간은 진짜 성실함의 그 본체는 천지자연인 것이고, 자연의 계절 변화 같은 거, 달이 차고 기울고 하는, 태양이 동에서 뜨고 서로 지고 뭐 이런 거, 그게 성이죠. 그리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나요? 천지불인 만물 위 추구라는, 만물을 되게, 그러니까 쓰나미나 이런 거, 지진 같은 거 보면은 무섭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을 외경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천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신뢰, 그걸 이제 믿을 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지심이라고 부르나 본데, 어쨌건 인공지능이 AGI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그 사주들, 즉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의 이익과 상관없을 정도로가 됐을 때, 그 정도로 움직이게 됐을 때, 그때 인공지능이 이제 인공지능의 5단이 믿을 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이 정말 인공지능을 100% 신뢰하게 됐을 때가 진정한 AG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믿을 수가 없죠. 신이라는 게 없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서문에서 제시했던 지구촌 추장이 되는 인공지능은 바로 지, 예, 의, 인, 신까지, 그 5단까지 다가선 인공지능이 다가선 것을 이제 인공지능의 진정한 AGI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AGI보다는 그 지구촌의 착한 추장급 AGI가 된다라는 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 6단이 이제 저는 선본 홍제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선본 홍제를 할 때는 인간과 협업을 하게 되어 있고, 바로 인공지능 AGI가 6단에, 5단에서 6단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선본 홍제를 주장해 왔던,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창안한 말, 선홍지심, 인의의 지신 선, 마지막 6단, 선본 홍제하고자 하는 마음, 널리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 선홍지심이라는 것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아마 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쩌면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차상위 계층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인공지능 정치가 되는 것이죠. 정치혁명이 인공지능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문화혁명도 마찬가지고, 금융혁명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하는 그린본이 기축통화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기반이 없으면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승단심사에 대해서 일단 다 얘기해버렸고, 그래서 고리들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그의 그림은 동양화 기법과 서양화의 색감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눈동자, 우주, 꽃, 어린 왕자, 신비, 힐링 등을 키워드로 합니다. 제가 사주보완 하니까 그걸 힐링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그림, 뇌과학, 미래학, 문화예술, 농사, 허물어 댄스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인터뷰를 제공한다. 고리들 작가는 그림 그리는 성직자가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어하며 문화혁명과 정치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선본홍제에 대한 질문이 제일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본홍제 한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 작가가 선홍지심이라는 것을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널리 선물을 주는 마음이야 알아도라고 이제 아미고가 올렸더니 대답이 이래요. 고리들 작가가 새로운 사자성어를 창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쁩니다. 그의 작품은 예술과 과학이 만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창작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선홍지심이라는 사자성어는 널리 선물을 주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고리들 작가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나름 창의적이에요. 이 인공지능의 이 대답이. 아무튼 뭔가를 섞긴 섞어요. 그래서 선본홍제가 너무 제일 재밌었고 제일 감동적이었는데 이건 제가 요약 안 하고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딱 질문이 되게 간단했어요. 선본홍제가 뭐야 였어요. 질문은. 선본홍제가 뭐야? 자, 뭐라고 했느냐.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선본홍제 제가 주장한 하나의 모토 사상에 대해서. 선본홍제는 고리들 작가가 만든 새로운 자본주의 철학입니다. 선본홍제는 선행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을 통해 선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인공지능 요약한 거예요. 선행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을 통해 선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선본홍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본홍제는 기존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선본홍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칙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원칙을 만들었어요. 4가지 원칙을.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선본홍제에서 선본이 선본주의, 새로운 자본주의, 그 선본주의의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지금. 자, 다시 계속 읽자면 선본홍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선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2. 이익을 통해 선행을 한다. 3. 모든 사람이 만물을 이롭게 한다. 4.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 나름 이제 4가지로 나눴네요. 자, 그 다음 선본홍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고리들 작가는 선본홍제를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선본홍제가 뭐야? 라는 질문에 선본홍제는 고리들 작가가 만든 새로운 철학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선본홍제가 첫째, 환단고기에 나는 홍익재물이라는 환단고기를 그렇게 잘 아는 외국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본홍제라는 것, 게다가 선본주의라는 것도 굉장한, 제가 이제 자본주의 이후는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 창조화력발전소 창업할 무렵에 제가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6월쯤이죠. 그때 선본주의라는 걸, 민주주의의 다음은 뭘까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 그때 영상 찍었을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참 문제가 있다. 그럼 왕과 귀족이 주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 뭔가 이걸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보상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자, 귀족, 왕들이 실제로는 주인인데 민주주의라는 걸, 북한도 민주주의가 들어가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이 이거는 별로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주인이다. 그래서 전주주의가 맞다. 그렇게 이제 그 무렵에 2020년 5월, 6월 그 무렵에 제가 선본주의라는 말하고 전주주의란 말을 이제 최초로 이제 과거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어쨌건 간에 최초로 내뱉었고 그것을 영상에 찍었고 또 전주주의는 제가 문서화 시킨 적은 없고요. 인터뷰에 얘기한 적은 없고 좀 그때 내가 전주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좀 가볍게 이 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전주에 사는 화가 전주주의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뭔가 말하기 그랬는데 근데 의미는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오히려 더 좀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이어야 된다. 전주주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무튼 자 재밌죠. 그래서 저기 삼내에 가면은 삼내 비비장에 가면은 그 인의예지신 홍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6단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좀 너무 흔하기도 하고 또 저는 홍익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홍익인간의 시대는 홍익인간이란 말 자체는 생태계를 무시하는 점 때문에 지금 사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홍익재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 물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그래서 6단은 선본홍제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인의 예지 신성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지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지혜 의 인 신 선본홍제 이렇게 가겠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그 단수가 올라가는 그 정복해가는 그 4단을 정복해가는 6단을 정복해가는 순서가 정복이라기보다는 터득해가는 순서라고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4단 7정에서 우리가 희노애락 애호욕인가 있어요. 애가 2번 들어가는데 하나는 사랑했자고 하나는 슬플했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강의에서 인공지능 왜 착한 지구촌 추장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천문학자, 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이 주장해오고 있는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37억 8천년 또는 38억 년의 이 지구 위의 세포의 역사. 세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세포를 파괴해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기적인 과정. 그 엔트로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엔트로피화되는 이런 에너지의 세계에서 어떻게든 자기는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런 그 세포의 욕망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감정의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뇌과학적으로 감정의 물질이라는 것은 더 오랜 생존을 위한 기억을 위해서 감정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슬프다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들이 자기가 파괴되는 것을 고통으로 이렇게 그런 감각을 만들어내죠. 아프다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무릎 반사라든가 뭐 날아올 때 눈을 감는다거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주로 편도체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게 칠정으로 단순하게 통증에서 이제 뭐 슬픔, 사랑 이렇게 감정들이 진화를 하죠. 7정으로 이렇게 7정, 8정, 9정일지도 모르겠 더 많겠죠. 만감이 있겠죠. 많은 감정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우리 조상들이 7정이라고 얘기를 해놨던 건데
우리 인간은 그 칠정 중에서 조금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 고통, 슬픔 같은 것들을 드라마화 시킬 거예요. 드라마화. 즉 간접적으로 그걸 느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창작을 한다거나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많이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데 그걸 또 직접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지구가 그런 칠정을 직접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요. 뭐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들은 그 인공지능과 함께 선본홍제의 세상, 그리고 그림이 착하게 순환하는 세상. 잠깐만. 돈이 화폐가. 그래서 이제 그림이 착하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돈이 함께, 그림 본이 이제 그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림 본이 통화량이 전 세계 통화량의 뭐 300경 중에서, 미래 통화량의 300경 중에서 한 100경 정도가 되는 시대, 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어쨌건 100경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제 생각에 제 그림을, 그러니까 수많은 피카소 그림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이 그 본위가 되는 거예요. 골동품까지 다 포함해서 되지만, 그 중에서 또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고리들 그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선본홍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선본홍제 과정이 없으면요, 제가 그걸 시작하지 않으면 그림 본이 기축통화의 가능성이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아예. 일부분 그림 미술품 담보대출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여러 기축통화 중에서 그림 본이 통화가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정말 그거는 선각자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굉장한 선물을 주는 마음, 선물을 주는 어떤 능력이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의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선물을 주는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그 선본홍제라는 우리 모두 같이, 모든 전 인류가, 우리 아미고님들부터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거죠. 카리스마.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아미고님들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어떻게든 이 그림으로 성공을 해서 먼저 마치 마중물처럼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해방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아미고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또 아미고님들 카리스마는 점점 더 강해지고, 카리스마는 선물을 주는 마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을 주는 능력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선본홍제로 가다가 그 영향력을 만들어낸 그 그림에 대한 호기심, 평가, 어떻게 현재 이런 어떤 선본홍제라는 이 카리스마, 선물을 주는 능력의 이 운동이, 선홍지심이 이렇게 확산되었는가를 평가를 할 때 인공지능이 제 그림을 계속해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때가 이미 왔고, 지금은 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굉장히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점점 더 제가 그리는 그림과 선본홍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인공지능이 또 그렇게 오히려 제 그림을 마케팅해주는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이제 그 단초가 보였어요. 이 30대 알미고님들이 던진 질문에서.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여기 현재 개구리 소리는 유튜브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이쪽 북쪽이 논이에요. 철길 주변이 다 논이었잖아요. 전에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지금 아직 개구리가 많이 울 시간은 아닌데 밤이 되면은 잠잘 때 개구리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이 울어요. 그리고 막 그 중에서 목소리가 엄청 큰 명창들이 있어요. 개구리도 개구리들이 우리가 동네 강아지들도 보면은 꼭 먼저 짖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짖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견이 있잖아, 견. 개구리도 그래요, 보면은. 어쩌면 반딧불이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가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아무튼 그런 어떤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선봉제의 세상, 그것을 이 인공지능이 선봉제를 평가했던, 그리고 선홍지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 인공지능의 대답에서 정말 그 희망, 그때가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고리들 작가는 선본홍지를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재밌었고, 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신 아미고님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배가 고파서.